생활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예. 여러분 드디어 우리 스튜디오에 남자분이 오셨습니다. 오빠일까요? 형일까요? 뭐 아재는 아니니까 그죠? 우리 여기 뭐 나이상으로는 아재라고 사회에서는 근데 그렇게 전혀 불릴 아니신 나이긴 합니다. 네, 지금 소개도 없이 목소리가 먼저 훅 나왔습니다. 전문가가 오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제 소개를 하면 되나요? 네, 그냥 하시죠.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 하시죠. 뭐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연세 40일 피부과라고 목동에서 조그맣게 제 개인 피부과를 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정원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피부과 원장님이 드디어 나오셨어요. 조그맣지 않고요. 그렇죠. 이 건물이 겸손하실 줄 몰랐는데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연세, 저는 4일 피부과를 읽었는데 연세 40일 피부과를 읽어야 돼요? 네, 뭐 40일 왜냐하면 제가 있는 건물이 번지수. 네, 현대 40일 타워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누구나 다 알기 쉽게 하려고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그냥 근데 건물도 41층까지 있어서 41 타워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선생님이 그쪽으로 이제 옮기시고 나서 못 가 뵀는데 이제 곧 뵐 건데 네. 그 뭐 새로 지은 멋진 건물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건물은 오래됐는데 제 피부과가 아주 네. 깔끔은 합니다. 아직까지는 1년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신촌에 계실 때까지 이제 뵀는데 뭐 거기 지금 한 1년 되셨나요? 네, 제가 작년 11월 27일에 개업했습니다. 아직 1년도 아직 안 되셨구나. 근데 뭐 워낙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 또 쳐보시면 정원순 원장님 쳐보시면 뭐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부끄럽습니다. 또 팬들이 많은 분이세요. 네, 뭐 참고로 저랑 오늘 자리에 못 나온 나왔죠. 그녀가. 박분이 또 이제 오랫동안 저희 피부를 관리해 주신 두 분이 계셔야 오늘 더 빛을 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있으면 네버엔딩 스토리로 가기 때문에 자, 우리 목소리 들리고 계시죠? 큐사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도 궁금한 거 많이 듣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기대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자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게 피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어렵게 모셨겠죠. 진료 마치고 오늘 오신 그러니까 거니까. 진료 지금 마치고 우리 빨리 뽑아내요. 목동에서부터 오셨는데 네.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한번 다양하게 여쭤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 뭐 정원순 원장님이시면 뭐 합니까? 여기 오면 그냥 우리는 동급이에요. 그래서 그냥 닥터 정으로 부를 거예요. 닥터 정. 좋습니다. 좋다. 그래 보는 거야 선생님한테. 그럼 닥터 정 궁금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마음껏 되고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우리 닥터 정 코너가 피부 공작소예요. 닥터정의 피부 공작소. 여러분 피부 공작해드려요. 오늘 윤 언니도 한껏 들떠 있는데 그냥 피부와 관련된 거 쪽쪽 뽑아서 알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닥터정께서 앞으로 피부 공작소 통해서 사실 또 지식 검색 네이버에 그것도 하셨었잖아요. 네, 저 하이닥터도 하고. 하이닥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여기를 주 활동 무대로 해서 살면서 저는 나이 들면서 복 중에 하나가 닥터와 친해지는 게 그래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닥터정 주변 분들은 정말 가족분들, 친구분들 좋으시겠어요. 뭐 나름 노력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언제든지. 저는 앞으로 열심히 가볼 생각입니다. 우리 큐사감님도 우리 닥터정 손길을 받은 게 제대로 터치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급할 때. 이제 시작해야죠. 그래, 늦었지만. 우리 이제 시작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좋은 피부 공작해 드릴 건데 우리 질문 좀 빨리빨리 한번 여쭤볼 게 많으니까 가볼게요. 자, 뭐 미인의 뭐 첫 번째 조건은 저는 뭐 피부인 것 같아요. 피부과 선생님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저요. 사실은 제가 가장 좀 환자분들 아니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도 몸에 있는 장기인데 사람들이 겉에 보고 있으니까
장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위나 뭐 장이나 뭐 심장이나 폐나 피부도 똑같거든요. 자기 할 일이 있고 이제 자기가 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기라는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좋은 피부, 나쁜 피부 사실 이거보다는 저는 올바른 텀은 사실은 건강한 피부냐, 건강하지 않냐 피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위냐, 나쁜 위냐라고 안 하잖아. 건강하냐 아니냐 이렇게 말을 대장 놓고 넌 좋은 대장 가졌냐, 넌 나쁜 대장 가졌냐 이러진 않으니까. 그것도 신선한데요. 진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당연히 건강한 장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피부를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다 좋아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네. 이게 나의 소중한 장기니까. 자기가 뭐 위가 약하면 뭐 그거에 맞춰서 뭐 먹는 패턴도 바꾸고 모두 챙겨 먹잖아요. 운동도 하고 피부도 똑같은 건데. 근데 약간 이제 인식이 지금이야 이제 뭐 피부 뭐 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꼭 필요한 게 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부가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뭔가 해주는 거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피부는 당연히 건강하게 우리가 늘 챙겨줘야 되는 거네요. 챙기셔야 됩니다. 피부. 그럼 건강한 피부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전문적으로 굳이 말을 한다면 건강한 피부의 조건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먼저 피부의 윤기, 그다음에 피부의 습도, 그다음에 피지 분비량, 그다음에 각질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결, 그다음에 탄력, 그다음에 색깔, 그다음에 이제 흠이 있느냐 없느냐, 상처 같은 게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우리가 건강한 어떤 지표를 삼는 여러 가지 캐테고리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많은 캐테고리를 다 100점 만점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거는 자기가 뭐 90점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뭐 40점일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 넣는 게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관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위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피부 상태,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좋게 건강하게 살려면 체크를 해줘라.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아까 모두의 뭐 좋은 피부, 나쁜 피부 하면 마치 좋은 피부 있고 그게 아닌 건 나쁜 피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딱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나는 뭐 이 부분이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윤기나 습도는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는데 뭐 어렸을 때 관리 뭐 여드름 같은 걸 많이 짜서 뭐 흠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흠은 있지만 뭐 사실은 탄력은 잘 유지가 된다든지 뭐 이거는 꼭 모든 게 다 똑같이 가는 거는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조절을 관리를 하는 거죠. 조절이라기보다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이제 알겠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인종차별 발언 아닙니다. 뭐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우리 같은 이제 뭐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황인종이 뭐 있다고 쳐요. 그런데도 안색이 좋다라는 거는 그 피부 색깔과 관계없이 누구나 왜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위도 어떤 사람은 위산 분비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 운동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캐테고리 안에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이제 뭐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관리를 해 나가. 하는 게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그 선생님 관점에서는 그 어쨌든 그래도 이제 부모에게서 타고난 게 좀 유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많이 이제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선천적인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화가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유전자에 의한 유전적으로 자연적으로 노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이제 광노화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흠을 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빨라지는 노화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광노화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기는 내가 잘못 관리해서 하는 것들은 당연히 관리를 하면 더 좋은 거지만
타고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천천히 진행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서 사실은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색소가 더 많이 생기는 피부냐 아니면 뭐 그러네요. 혈관이 좀 많이 잘 늘어나서 이제 예민해지고 붉어지는 피부냐 아니면 내가 탄력이 떨어질 피부냐 이런 거가 사실 유전자 검사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럼 피부과에서도 유전자 검사 그런 거를 의뢰를 해서 의뢰를 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제 자기가 좀 색소가 많이 나올 피부다 이러면은 정말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뭐 그쪽에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뭐 자기가 탄력이 좀 떨어질 피부다 하면 이제 뭐 탄력 관리를 더 하셔도 되고 그래서 옛날은 정말 좀 이런 거를 그냥 뭐 다 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이제는 약간 유전자 검사도 가능은 해서 그래서 뭐 이미 뭐 40대가 지나서 진행이 된 상황에서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유전자 검사 받더라도 좀 어릴 때 하는 게 좋은 거네요. 아무래도 미리 알면 좀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해봤는데 색소가 좀 많이 생기는 그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고요. 색소라고 하면 뭐예요? 네, 죽은 게 뭐 점이라든지 이런 뭐 기미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네,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다 주름들은 다 없으신데 지금 너무 팽팽하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다 주름은 없는데 다들 색소가 많아요, 좀.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보고 나서 이게 정말 유전자가 그걸 알면 미리 준비할 맞구나.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맞긴 맞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카테고리 중에 제가 막 질문이 막 폭포수처럼 나오는데 네. 그 아까 말씀해주신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야, 이 사람 피부 좋네.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아니면 거? 이거랑 아니면 야, 이 사람 나이에 비해서 참 피부가 어려 보이네. 그러니까 얼굴이 어려 보이네 하는 그거는 거기서 핵심은 뭘까요? 결정적인 요소. 저는 사실 윤기랑 결 같아요. 색소는 사실 좀 가릴 수도 있고 화장으로. 근데 이제 이 약간 촉촉한 느낌의 광이 나는 윤기와 그다음에 뭘 발라도 좀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결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동안의 사실은 조건은 어떤 피부도 있긴 하지만 이제 눈, 코, 입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성형외과까지 그래서 좀 이렇게 동안으로 보이고 동안이 아닌 뭐 약간 그런 동안은 약간 좀 그런 비율도 같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정말 동안의 끝판왕이시잖아요. 예? 그러시죠. 가로보다 세로가 좀 짧아 좀 동안으로 보이긴 합니다. 여기 오늘 가로가 긴 사람이 빠지고 박군이 빠지고 지금 저기 아니죠. 세로가 긴 사람이 빠지고 여기 지금 가로가 세로가 짧은 사람들이 주로 보여요. 저희는 다 동안이라고 보시면 전부 됩니다. 동안이죠. 우리 동안이죠. 예. 아유 좋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것도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야 이게 뭐 피부과를 왜 가냐? 이게 네가 지금 피부가 안 좋은 거는 네가 이게 뭐 예를 들면 위가 안 좋아서 그래. 속을 다스려야 피부도 좋아진다. 그렇지. 속을 다스려야지. 이제 어디 보면 한방 쪽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주장을 또 더 이제 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제 경험적으로는 피부에 난 문제는 피부과 가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몸에 있는 장기가 사실 유기적이라서 이게 뭐 누구나 다 뭐 장만 안 좋은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몸에 이게 뭔가가 어느 한쪽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안 좋아지면 당연히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게 작동을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의사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할 때도 이게 다 연결은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지만 피부와 전신 질환과 그러니까 몸에 생기는 질환과 사실 연결돼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지 어떤 질환이 있을 때 피부로 나타나지는 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뭐 어떤 폐질환이 있을 때 손톱 모양이 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위에 어떤 뭐 악성 종양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피부 증상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뇨 환자들의 좀 특이한 피부 질환이라든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또 생기는 피부 질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뭐예요, 그거는 비만은? 이제 좀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비만이 생긴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오늘도 환자가 한 분 오시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호르몬에 조금 이상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겨드랑이하고 목하고 이런 데가 까맣게 변해요. 벨벳 모양 같은 결로 까맣게 변하는 사인을 보내는군요. 네, 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종양과 연결된 것도 있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결핍이 일어났을 때 보여지는 전신 그래서 그렇게 사인들은 저희가 이제 연관을 지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뭐 속이 뭐 위가 안 좋다고 해서 피부가 꼭 안 좋아지는 건 아닌데 하나 정도 뭐 이렇게 대표적인 거는 사실은 좀 그 난소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여성분들이 뭐 입주에 뭐 여드름이 많이 난다든지 그거는 조금 연관성이 있을 수도 들어봤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는 뭐 피부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네 몸에. 그냥 대상포진도 사실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하다. 나를 좀 내벼둬라. 대상포진 때문에 선생님 몇 번 뵈러 갔었죠. 대상포진이 생기면 피부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 몰랐어요. 네, 피부과를 오셔. 내과가 아니에요? 피부과 가시면 바로 낫습니다. 아니 대상포진은 걸려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 많이들 이제 너무 극도로 피곤하거나 이러면 맞아요. 아 그건 피부과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몸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좀 내버려둬라. 나를 혹사시키지 말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시죠. 워낙 열심히 일을 하셨어서 우리 윤 대표님께서 그것도 재발도 하고 막 난 재발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재발도 하고 뭐 어깨로 좀 세긴 했지만 뭐 그랬죠. 너무 열심히. 그러면 그 왜 나이가 들어도 뭐 피부 나이 측정해서 막 거의 마이너스 막 15세 막 이렇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30세 피부이십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비결인가요? 일단 피부의 기능이 뭔지를 알면 이야기가 쉬울 거예요. 피부의 기능은 사실은 물을 되게 함유하고 있는 기능이고 장벽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과연 이게 적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 아니면 내가 이거를 뭐 죽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살려야 되는 거냐 뭐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것도 있고 이게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기능이 떨어지면 물을 함유하고 있는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건조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내가 적이냐 아군이냐를 잘 구분을 못하게 되면 이제 면역 반응 때문에 이제 막 염증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자기 피부 나이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염증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뭐 주름도 생기고 탄력도 떨어지고 당연히 지치죠. 피부도 자기가 해야 될 일보다 더 많은 뭐 일들을 아까 하니까. 말씀 주신 그 카테고리에서 이제 지표들이 있어 거기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당신 몇 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지표에서 이제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해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부과에 간다라는 거는 병원에 간다라는 것보다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주치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치과를 정기적으로 가잖아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잖아. 그것처럼 나는 피부과도 내가 나의 피부 주치의가 있으면 그걸 이제 생활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관리 뭐 건강 관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뭐 피부로 나타나는 증상 이런 거 정말 좀 이렇게 심각한 어떤 병증에 대한 그런 것이고 여러분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피부과 가세요. 그러면 그 고민 금방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러고 요즘에 뭐 지금 다 뭐 마스크 걸고 계시고 지금 이제 시대가 또 때가 때이다 보니 마스크 때문에도 피부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마스크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요. 마스크 브랜드를 너무 자주 바꾸지 말라고. 마스크 브랜드를? 그러니까 마스크 브랜드를 비싼 거를 써라 그게 아니라. 네, 이게 보통 이게 뭐 이완킴벌레에서 나온 것 뭐 괜찮아요. 나온 것도 있고 각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스크를 막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거저거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쓰지. 쓰는데 사실은 잘 보면 자기랑 좀 안 맞는 브랜드도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안 좋아서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는 브랜드들도 있고 속옷이라고 생각하면 왜냐면 이게 와이어도 있고 이래서 이 철 와이어 때문에도 막 알러지도 와이어 생기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 게 생각이 나네 나는.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아무거나 막 쓰시다 보면 좀 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면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또 약간 방심해서 잘 안 빠시거나 안 빠시거나 그러면
오히려 코로나 막으려다가 이제 피부 질환 생기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그 보면 이제 마스크를 좀 이렇게 한 브랜드를 잘 맞는 걸 정해서 쓰시던지 좀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이게 정말 좀 이거 나온 데가 정말 좀 괜찮은 믿을만한 데인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는 뭐 그 습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피부에 안 좋아지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자기 피부 타입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해요. 그래서 여드름 같이 뭔가 배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막고 있으면 배출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이게 마스크를 써서 화장을 하고 또 마스크를 쓰면 이게 이중으로 또 더 막는 거지 피부를. 네, 그런 숨을 것도 못 쉬게. 있고 여자분들은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안 좋은 근데 상황인 그 거죠. 마스크 브랜드를 너무 자주 바꾸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내가 얘기는, 딱 해봐서 얘가 나한테 트러블이 없네 하면 그거를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쓰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쓰시는 게 이게 좋은 말씀이시다. 네, 이게 되게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해놓고 쓰시는 게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공적 마스크 공급될 때는 정말 손에 잡힐 때 사놨어야 되니까 좀 그런 것도 그래도 그때는 아마 공적 마스크는 약국을 통해서 이렇게 좀 유통이 됐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쵸, 안정된 뭐 것들이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게 회사에서 나온 싶어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거를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마스크 뭐 진료 보셔야 되니까 네. 굉장히 오래 쓰고 계셔야 될 거잖아요. 네, 오래 쓰고 있죠. 힘드시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숨이 막혔는데 케이블 구사가 숨이 막혀요. 부산은 부산은 힘들어. 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할만해요. 우리 모두 적응의 동물이라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선생님 뭐 마스크 쓰는 그 주변 아주 깨끗하십니다. 본인에게 딱 맞는 거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다행이네요. 네. 그 우리 이제 피부과 전문의시고 이제 선생님도 꽤 오래되셨죠? 네? 저요? 네. 그럼요. 이제 10년이 넘었죠. 10년밖에 안 되셨어요? 개업을 하신 15년? 제가 2003년부터인가 나왔으니까 10년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개업하신 게 지금 10년 되신 거고, 그러니까 대표 원장님 뭐 이거 하신 게 그러신 건데 지금 뭐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이제 뭐 학교 다니실 때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뭐 개업 전에 이제 또 뭐 의사생활 하실 때 이때는 피부과에 대한 인식이 그때는 조금 이제 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야 피부과 가면 뭐 이래 뭐 하는 그 얘기들 중에 하나가 오히려 피부과 자주 가서 뭐 레이저 자주 쏘면 뭐 피부가 얇아져서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나빠진다. 뭐 이런 나는 그때 이것도 라떼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지금 뭐 피부 미인하면 떠올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이영애 씨잖아요. 산소 같은 여자로 그때 할 때 이분이 그런 얘기가 참 많았어요. 저 이영애 씨를 실물로 보면 피부가 안 좋다. 그런데 뭐 피부가 맨날 하얗고 뭐 보석까지 된 이유는 맨날 피부과 가서 밀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녀는 얼마 안 있으면 피부가 나빠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피부는 점점 황후의 피부가 되어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화장품 광고도 하셨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의료 현실을 또 얘기하자면 또 머리가 아프지만 아프지만 짧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사실은 전문이라는 게 있고 비전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다른 과 전문,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이 아닌 다른 전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 비전문의들이 사실 개업과에 나와서 좀 안전하게 자기네들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미용 시술이에요. 피부 미용 시술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피부 질환을 볼 수가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피부 정말 전문의가 봐야 되는 피부 질환 환자들이 오면 저희는 피부 질환을 보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부과는 가면 미용만 하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전문의에게 오면 저희가 사실 그런 미용도 하지만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들이 무지 많습니다. 저 대상포진 갔잖아요. 그리고 뭐 이 손가락에 또 무슨 뭐 이렇게 뭐 했더니
저는 무슨 이렇게 습진인가 했더니 네. 선생님이 그때 이것도 알러지라고 네. 그래서 약 주시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래서 사실 피부과만의 그런 전문 분야가 침약을 받으면서 이제 다 좀 이렇게 좀 희석된 부분이 희석된 부분이 많고 아. 레이저 때문에 피부가 얇아진다. 이거는 사실은 피부과 전문의가 피부 상태를 보면서 하게 되면 얇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 공장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피부 공장이 아니고 피부 공작소예요. 네. 네. 공장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좀 놓칠 수 있죠. 그 포인트를 잡아서 사실 그 포인트만 안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포인트를 못 잡고 이제 얘를 좋게 하려다가 손상하면 안 되는 걸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전문의 선생님들이시고 프로페셔널들은 이거저거를 다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냐 그렇지 않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혜 씨는 얼마나 이렇게 좋게 관리를 잘 받으셨겠어요.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지. 그분이 원래 피부가 어땠는지 우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소문들이 많았어요. 저기 데뷔 시절. 그런가요? 그러면 피부과를 다니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 건강하게 뭐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이제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익숙하게 아직 좋다 안 좋다니까 나쁜 피부를 좋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이 해당이 건강 되나요? 회복, 피부 건강 회복. 어떤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 또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약간 아토피 같은 거는 사실 유전적으로 피부 장벽에 만드는 거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은 좋은 관리지 사실 그걸 다시 나쁜 걸 좋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가령 광노화가 햇빛 때문에 내가 좀 나빠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뭐 나빠진 거를 좋게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나중에 또 뒤에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광노화가 오면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광노화에서. 그래서 자기가 관리를 잘하면 주름이 안 생기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나빴던 게 좋은 상태로 갈 수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컨대 제가 한때 골프를 많이 쳤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이제 그때 선크림도 제대로 막 안 바르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 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이게 회복이 안 될 줄 알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게 뭐 햇빛 받아서 자외선 때문에 이게 망가진 거니까. 근데 되더라고요.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저도 골프 때문에 망가져서 회복이 안 돼서 저는 이제 포기하고 너무 오래 굳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너무 심하게 되기 전에 그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뭐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어떻게 큐사감님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게 제가 트러블이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얼마 전에 약간 목 주변에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알러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생겼었거든요. 선생님 이거 되게 웃긴 질문인데요. 야, 여기 이제 사심 해결하네요. 네. 근데 그때 연고를 바르고 났어요. 근데 그 연고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거 그냥 이렇게 후뚜루마뚜루 막 써도 돼요? 피부과 연고? 연고 이름이 혹시 기억 못하죠. 알러지 때문에 받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게 보통 스테로이드 연고일 그렇지. 가능성이 높아요. 스테로이드 연고는 사실은 포텐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얼굴에 발라도 되는 정도 쭉 가서 손발에까지 바를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강력한 건데 목에 바르는 걸 드렸으면 아마 좀 되게 약한 걸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사실은 조금 좀 여유롭게 발라도 약간 피부에 내가 볼 때 평소랑 다르게 무슨 트러블이 좀 생겼다 이러면 그럴 때는 그냥 남은 거 발라줘도 그 목에 바르는 거를 처방 받으셨으면 꽤 약한 포텐시일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후뚜루마뚜루 조금 쓰셔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모기 물렸을 때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실용적으로. 그래요? 벌레 물리고 벌레 물리고 목에 물렸을 때 버물리를 바르셔도 되지만 그런 연고가 남아 계시면 그거 바르시면 돼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아니 저는 그래서 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안 쓰는 편이에요. 그냥 이거는 요때 내가 처방받은 약으로 나의 증상이 나았어. 그러면 난 이 약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이 약은 끝. 이렇게 저는 하는 편이에요. 약을 아끼느라고. 네. 대부분의 피부과 연고 중에 남았을 때 제일 제 생각에 유용하게 쓰시는 거는 버물리 대신에 쓰시는 게 제일 여러분 좋아요. 짱이네요. 이게 제일 유용한 정보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다고 질문하다가 순간 까먹었는데 왜 피부과 약은 독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맞아.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저도 어떻게 그 인식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네. 잘 조절해서 쓰면 사실은 스테로이드 때문에 사람들이 독하다는 것과 여드름약 때문에 독하다는 두 가지가 편견이 제일 심하긴 한데 뭐 바르는 약이 아니면 먹는 약 어떤 전부 다 그냥 사람들이 흔히 피부과에 갔다 오면 피부과 약 독한데 뭐 소화도 안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맞아요. 그거는 약간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저희과 피부과 의사들이 되게 소심한 편이에요. 과 특성이에요. 그런가요? 과 특성은 소심해서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정말 많이 처방 안 해요. 내과 선생님 가시잖아요. 네. 오히려 더 과감하게 루마티스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평생 먹어봐 이런 식인데 저희는 절대 소심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정말 저희는 정말 소량으로 보면서 조금씩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독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편견이군요. 이제 스테로이드가 약간 좀 속도 안 좋고 좀 소화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서 이제 저희과 약을 어쨌든 먹으면 이제 뭐 장기간 먹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스테로이드 때문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 약 중에서 비타민 A 유도체 약이 사실 기형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약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무서워서 먹는 거를 두려워하는데 사실 뭐 그거는 전문의랑 잘 상담해서 하시면 뭐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부 자기의 주치의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닥터를 옆에 두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쭉 나한테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그때 또 잠깐 뭐 여쭤볼 수도 있고 뭐 약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자기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약이나 어떤 이런 뭐 병원과 관련된 거는 스스로 막 뭔가를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물어보는 쪽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저 사실 돈 투자할 때 좋으신 분에게 물어봐야 근데 제가 되고. 큰 성과를 돌려드리지 못해가지고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패션을 뭐 한다면 그게 났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대가 많은 통에 아니 저는 아까부터 이 손에 이거 금 맞죠? 뭐 돈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아닙니다. 저희는 진짜 현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렇게 뭐 어디다 박아놓고 이런 거보다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맞아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코로나를 보니까 우리가 그 왜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죠. 그것도 뭐 블랙스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이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얀 수화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블랙스완이 생겼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별거 아니었던 거야. 그것만 해도 자주 일어날 수. 근데 코로나가 이번에 터지는 걸 보면서 야 세상은 진짜 언제 어떻게 될 수 모르는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요즘 웃기는 말이지만 결국은 운대로 사는 거다 그런 생각이 물론 각자가 다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랬어요. 뭐 코로나 얘기하다 또 이상한 데로 좀 빠지긴 했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 방송하면서 이토록 우리 규사감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계속 손을 드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큐사감님 그리고 저의 사심을 채우는 방송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사심을 다 채워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선생님께 정말 저희가 따다다다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은 어쨌든 타고난 피부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좋은 피부,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 맞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가졌어요. 왜? 닥터정의 피부 공작소가 있으니까. 정원순 닥터. 네. 우리 목동에 연세 41 피부과 41층 빌딩 거기 몇 층에 있나요? 2층에 있습니다.
41층 아니고요. 2층에 있습니다. 네. 41층 빌딩에 2층에 있으니까 한번 뭐 뵈러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선생님도 뭐 제가 또 찜했기 때문에 네. 무보수로 또 이제 네. 뭐 고정으로 또 이제 나오시는 거죠. 일종의 뭐. 노예 계약을 다시. 예, 뭐 저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뭐 저한테 잡히면 뭐 내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선생님 알찬 방송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따 조금 이따 그냥 구호 한번 같이 외쳐주시면 돼요. 제가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후배들이 멋지게 성공하는 그날까지 진짜 언니들.